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한국 제조업의 정말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 산업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뿌리 산업이라는 게 보통 주조나 금형, 또 뭐 용접, 열처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아, 제품 만드는 가장 기초 단계요? 그렇죠. 자동차든 반도체든 뭐든 간에 이 최종 제품의 품질이나 경쟁력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근데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기반 기술인 거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제조업의 뿌리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이 뿌리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뭐 수주가 확 줄고 일할 사람은 점점 줄고 나이 들고 근데 또 중국은 막 쫓아오고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뭐 월급을 많이 줘도 근무 환경이나 그 소위 말하는 워라밸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다는 인식이 있는 이 뿌리 산업 중소기업은 잘 안 가려고 하죠. 오동윤 교수님도 그 점을 계속 지적하시고요. 아, 이러니까 뭐 기술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현장은 계속 고령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기술은 계속 쌓여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어갈 사람이 없다니. 아,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겠네요? 그 자료에 나온 BM 금속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직원 10명 중 3명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것도 이게 뭐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왜죠? 일단 언어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또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서병문 이사장님 같은 현장분들은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좀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거고요. 하긴 다 똑같이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 뿌리 산업의 위기라는 게 그냥 그 해당 중소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체로 확 번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료에 나온 대기업 사례들 보니까 정말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그 사례들이 이 뿌리 산업 붕괴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죠. 그 기계 만드는 대기업 A사 같은 경우 핵심 부품을 만들던 협력사 12곳이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12곳이나요? 네. 그러니까 당장 부품 공급이 안 돼서 매출이 8%나 줄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국 업체를 알아봤는데 거기는 또 품질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술 빼가야 하는 실효도까지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3년 동안 손실본 금액만 1,200억 원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 협력사 3곳을 아예 인수해버렸다고 하죠. 1200억 손실 보고 결국 인수까지? 이거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네요. 그 유명 가전회사 사례도 있었잖아요. 30년 거래하던 금형업체 B사가 문 닫으니까 핵심 부품 공급이 딱 막혀버리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생산량을 15%나 차질 빚고 대만에서 30%나 더 비싼 가격으로 부품 구해오고 결국 신제품 출시는 3개월이나 늦어지고 시장 점유율까지 2%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이게 바로 공급망 붕괴의 현실인 거죠. 야, 이게 단순히 뭐 비용 좀 더 드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자체가 멈추고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경기 침체가 길어진다거나 대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면서 현지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늘어난 거 이런 큰 흐름도 원인이긴 한데요. 여기에 고질적인 인력난 또 최근에 전기요금 같은 비용 압박까지 확 커지면서 이 뿌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요금도 문제군요. 창원, 그 산단 얘기도 있던데요. 네, 창원 진해 마천 산단 같은 경우엔 공장 가동을 멈추는 곳도 생기고 전기요금 때문에 적자 볼까 봐 걱정이 크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추문갑 본부장님이나 한국산업연합포럼 정만기 회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다 같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할 것 없이 우리 주력 산업 공급망 전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뭔가 체제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 외국인 인력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노민선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일단 비전문 취업 비자, E9으로 들어온 인력들을 좀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시켜서요. 숙련 기능 인력, 그러니까 27-4로 전환시키고 이분들이 좀 더 오래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숙련된 인력을 좀 붙잡아 두자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오동현 교수님 같은 분은 아예 이렇게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들이 한국에 그냥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 같은 좀 파격적인 대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영주권까지 그만큼 지금 사람이 급하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럼 좀 더 길게 보면요. 결국은 기술 혁신,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인력만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경쟁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적인 진단이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역시 돈이죠. 아시다시피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데 비용이 수십억 원씩 드니까요. 이걸 개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정부가 좀 과감하게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하고 동시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자기들 노하우를 중소협력사들한테 좀 전수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이런 식의 상생형 스마트 공장 모델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추문관 본부장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요. 아, 결국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이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문제군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뻘이 산업의 위기라는 게 정말 단순히 몇몇 중소기업의 어려움 2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제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단기적인 인력 문제 해결이랑 중장기적인 스마트화 전환, 이거 어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과제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뿌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요. 자동화를 통한 기술 혁신과 또 숙련된 사람의 손기술,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